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5가지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 조금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체코 언론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쩌면 이 우협자의 발표 2주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저희 특이점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두 가지가 염두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뤄진다면 지금까지 기대감에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기간 연장으로 힘이 빠지는 건 아닌지, 또 혹은 하나는 조금 더 상승할 동력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그룹의 이 지배 구조가 개편되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질지도 체크해봐야겠죠. 잠시 뒤에 OX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SAMG 엔터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무려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핫쇼핑 그리고 아자핑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티니핑인데요. 캐치 티니핑이 SAMG 엔터의 가장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8월에 이 사랑의 핫쇼핑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개봉이 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그리고 식음료 업체와 함께 굿즈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화 수익 그리고 굿즈 수익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해서 최근 중국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티니핑의 경우에는 작년 연매출이 83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한 분기에만 무려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달성한 내용인데 3거래일 연속 상승한 SAMG 엔터 앞으로는 어떨지 단기적인 상승이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KNS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분주하면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는 오늘도 약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이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종루이와 합작범인 종루인 코리아를 설립했다는 이야기 4주 전에 이미 나온 이야기고요. 또 지금 KNS가 개발한 4680 이 원통형 배터리용 기계 역시도 기대감 한 달 전에 리포트가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이미 반영이 된 내용인데 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 2% 넘게 상승한 LG이노텍입니다. 하반기에 중국에서 애플 잘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애플이 중국에 이 할인 정책을 풀었습니다. 이게 통하면서 최근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AI가 탑재된 아이폰 판매량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애플이 간밤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주로 불리는 이 LG이노텍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애플에 더해서 최근 신사업인 자동차 전장 부분도 이제 수주가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일에 깜짝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실적을 기다리면서 어떤 흐름 보여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한미반도체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리포트가 있었죠. 지금 안 사면 후회라는 리포트인데요. 일단 오늘 종가가 16만 8천 원대였는데 목표 주가 무려 30만 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곽동신 부회장이 두 아들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증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증여세를 줄이려면 주가가 낮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닥 아니야? 라는 바닥론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바닥인 건지 본격적으로 OX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시장도 알아보고요. 또 각각의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각각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이 현재 굉장히 시끄러운 만큼 그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SAMG 엔터. 오늘장에서 5.3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SAMG 엔터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제 쭉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KNS 있습니다.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그리고 지금 어려운 장에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가는 이슈가 좀 누군가는 모르는 이슈가 있었던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LG이노텍이 있습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아이폰 16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있는 만큼 LG이노텍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미반도체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도 되는지, 그리고 15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반등을 했죠. 때문에 오늘 장에서 6.46% 상승하면서 16만 8천 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까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전주 모멘텀이 조금 이어질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이점에서 나눠본 것 같고요. 그럼 원전주 각각의 전략 들어보면서 두산그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담아봐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전주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원전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앞서 이야기해드렸고 제 포트에서도 원전주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담아봐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체코의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서도 장기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공약 1호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도 매수를 하면서 목표가가 25,000원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지켜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조금씩 모아가는 자리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나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코 원전만 보고 들어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원전주 얘기를 할 때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고 계셨거든요. 원전주 전반적으로 체코 원전 이외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면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SMR이라든지. SMR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따라서 이제 좀 뉴스캐파워가 잘 되게 되면 뭐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더 좋아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같이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거보다는 체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제가 잠깐 차트보다도 제가 일단 간략하게 지금 하나 좀 뭐 만든 게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약간 지분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본 건데 지금 주주확정 기준이 결국 나중에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갔을 때 이 종목 나중에 매수 선고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준일이 이번 다음 주 25일까지입니다. 25일까지 매수를 해야만 나중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 다음날 체코 원전 관련된 발표가 나올 걸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 앞두고서 조금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시를 잠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번에 주주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분할합병에 반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반대에 대한 신청 기간이 9월 10일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제로 청구하는 기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일반적으로는요. 이러한 기간에는 되게 묘하게도 매수 청구가 그 위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매수 청구를 신청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주가 관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자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이유가 되던 간에 결국 다시 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부터 아래 자리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어떠한 이슈를 갖다 붙여서라도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매수 청구 가격이 6,000원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게 딜이 안 된다라고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하지 않게끔 주가 관리를 아마 기업이 하지 않을까. 그게 위해서 어떠한 재료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재료가 좀 원전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네. 체코 원전을 따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할 합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확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또 좀 같은 맥락일까요? 그렇죠.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지만 이제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반대를 많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협상이 되는 거라서 아마 주가 체코 따내게 됐을 때 주가가 좀 시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기관 자금 보더라도 상업펀드가 지금 4그러제 굉장히 세게 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주가를 한번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두산
종목에서 두산크로스 자체가 다 주가가 빠지기보단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전반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두산그룹 그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동그라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SMG 엔터인데요. 현재 좀 모멘텀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핫쇼핑 영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 뒤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일 연속으로 상승 갈 뉴스인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과 엮어서도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SMG 엔터와 같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까지 긍정적인지 그 OX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크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시점에서 이렇게 작은 모멘텀이라도 있을 수 있는 종목 SMG 엔터 긍정적이다 O, 아니다 좀 대세를 따르자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OOX, O가 두 개 있었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요 SMG 엔터가 이제 뭐 이유 없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3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만 원대가 이하까지 빠졌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애들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애들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사랑의 이제 핫쇼핑 관련해서 이제 요게 영화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MD 판매, GS 리테일에서도 판매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업체에서도 판매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인기가 많다는 거죠. 중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전에는 1년에 이제 80억 대인데 이제 매달 이제 18억 정도, 2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K컬처를 알리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빠졌냐면은 그동안 이제 다 사업 다각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패션과 게임과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요거를 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과 게임 사업을 접으면서 올해 실적은 적자가 나겠지만 내년에는 오롯이 흑자가 돌아설 수 있고 그동안 최근에 300억 정도 이제 시비 발행을 했고 이 주식이 이자가 없는 상황에서 2년 동안 주식 전환을 안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조달을 또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이제 뭐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제일 좋은 재료는 낙폭과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재료는 낙폭과대,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딸이 있는데 네. 저희 딸이 이제 핫쇼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도 X예요? 네. 새콤달콤 티미핑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좋았고 예전에 지금 이제 핫쇼핑 이제 핫쇼핑을 샀을 때 거의 부모님들은 파산한다라고 파산핑까지도 얘기했던 그런 건데 등골핑 이런 얘기도 등골핑.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저희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이제 핫쇼핑을 좋아합니다. 그 딸 정도로, 아들이 다 좋아해요? 딸 아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이런 아이템이긴 합니다. 물론 과대낙폭으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때 새콤달콤 티니핑이 이제 시즌4가 나온다면서 그때가 작년도 9월이었는데 그때에 대한 기대감,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영화가 개봉한다는 게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눌러 있어요. 지금 과거 3만 원부터 지금까지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원래 주가가 5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당시에도 5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반토막이 나면서 많이 빠졌다고 하면서 이제 반등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주가를 밀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해서 게임 사업이랑 이런 거 다 접어놨을 때 적자 기업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과대낙폭으로 내려와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만큼 기대감을 못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그만큼의 영화관에 대한 흥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반영 못했다는 거는 기업 자체가 주가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별로 악재성 매물이 계속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물론 인기는 많은 상품이고 판매량도 많이 있겠지만은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한 차례 밀렸다가 또 한 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니피 인기 많은 것도 알겠고 중국에서도 인기 많은 거 알겠다. 하지만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살짝 눌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OOX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현재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 6천억 원 규모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 KNS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지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주목받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가람 매니저님은 X로 바꿔주셨고요. 이렇게 X 2개, O 하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견,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뭐 사료파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금양도 사료파이를 만들겠다. 뭐 시제품을 내놓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제 LG도 그렇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 사료파이 관련해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SS 관련 수주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뭐 2618, 26, 21700 파이에서도 보면 CID가 위에 하나 들어가는데 416 파이는 과전류를 막는 거에서 위아래 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장비와 CID가 한꺼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KNS가 이제 요게 그 7월 1일자에 권리락이 됐습니다. 그때 잠깐 올랐다가 또 빠졌거든요. 뭔가 재료가 있나 싶은데 아직까지 어떤 재료 없이 아침부터 시장에서 상한가로 말았고 뭔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무증 관련 이슈에서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이유는 수주 모멘텀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증과 관련해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바닥권에서 또 크게 상승한 점, 이 점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를 들었다가 X로 바꾸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거래량 없이 지금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급등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리스크할 수가 있고 약간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추가적인 상승은 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약간 지금 내용이 없이 약간 올라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올라갔다라고도 좀 약간 추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약간 내일 하루에 바로 보기보다는 좀 한 2, 3거래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5를 들을까 하다가 X로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또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재료가 나와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물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 KNS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이죠. LG이노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LG이노텍도 거기에 따라가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영업이익 전망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시점, 지금 시점에서도 LG이노텍 새롭게 신규 접근이 가능할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애플의 주가를 따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애플의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가 더 나타나주고 있고 트럼프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애플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벤더인 지금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가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본다면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벤더들은 실적 수요에서 좀 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애플의 교체 수요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애플 벤더들, 뭐 LG이노텍 말고도 BH나 다른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LG이노텍도 거기에 덩달아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웅태 매니저님도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전적으로 뭐 이가람 매니저하고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애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과거에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이제 1월, 2월 달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조정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애플에 대한 사양품들이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실적이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LG이노텍도 역시나 마찬가지 조정을 받으면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애플에 대한 주가 흐름도가 판세를 뒤집어 엎으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을 때 실적도 나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LG이노텍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같이 주가가 동등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 직전 고점에 있는 쌍봉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뚫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면 충분히 뭐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발빼지 않는 한은 주가에 대한 흐름도는 지속적으로 다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애플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또 따라가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LG이노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래도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까지도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LG이노텍 세 분께 모두 동그라미 받아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5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장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16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6.46% 상승을 한 건데요. 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도 주식 증여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만큼 한미반도체 앞으로 계속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리포트에서도 30만 원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가 30만 원까지도 가능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OX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30만 원 가능하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OX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뭐 갑자기 30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부품 장비사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텐베이가 나왔거든요. 2023년에 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거의 20만 원대까지 육박하고 16만 원인데 지금 시총이 16조입니다. 근데 16조라는 거는 삼성전기가 13조밖에 안 됩니다. 아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14조, 15조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시총인데 올해 매출을 봤을 때도 뭐 5,800억, 2,300억이라고 하는데 삼성전기도 1조 9천억 정도 되고요. 아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1조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LG이노텍이 지금 현재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7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16조라면 30만 원이면 30조가 되는데 그 얘기는 저번에 이제 2차 전지가 시총 20조에서 30조 됐을 때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TC분도 관련해서 만들고 하이닉스에다 계속 납품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저번에도 빠졌지만은 삼성전자가 자회사를 통해서 TC분도를 조달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는 한미반도체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외에도 삼성까지도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시장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못하면 30만 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3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오래 들어주셨죠?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30만 원이 돌파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20일선을 들어주고 17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리포트상에서도 30만 원 나왔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서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은 뭐 HBM에 대해서 이 활용도 자체가 본격적으로 HBM만 들어가 메모리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측면에서도 A와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다방면에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뭐 30만 원이 안 가더라도 뭐 보통 한 27만 원 위로까지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주가의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거의 뭐 10년부터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아마 100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에 또 좋기 때문에 HBM에 대한 흐름도가 좋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20만 원 넘어갔을 때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기보다는 17만 원 선을 다시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서 17만 원이 넘어가 준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 동그라미 2개를 받아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5종목들 오늘 성적표 어떻게 받았을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동그라미 3개를 받았던 종목은 2종목이 있었습니다.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가 동그라미 3개를 받았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살짝 눈치를 보면서 분할 매수 그 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현재 애플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덩달아서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 밖에 SMG엔터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동그라미 2개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통해서 시장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각각 종목들의 주가 흐름까지 예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의 매크로 상황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방송 이후에 저는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트럼프에 대한 후속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테마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에서 김흥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관련해서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흥태 매니저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저는 10분 늦게 10시 10분에 이제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SY,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 이렇게 상승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 외에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10분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방송을 열겠습니다. 지금 열어놨고요. 지금 입장하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지금 열려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한들 국내 자본 내려갈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포트에 대한 비중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이슈거래들, 결국 시장은 대형주들과 새로운 이슈거래를 찾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 제가 또 새롭게 나타나주고 있는 이슈거래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포트 관리 어떻게 해야 좋은지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알아야 되는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ancing.